오늘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매번 터지는 그 논쟁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SUV는 아빠차, 세단은 틀딱차. 솔직히 두 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. 결혼하고 애 생기면 어김없이 SUV로 갈아타죠. 패밀리카 명분은 충분한데 솔직히 그 순간이 운전의 재미를 포기하는 항복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덩치는 크고 시야는 넓은데 막상 도심 주차장에선 그 큰 몸집이 걸림돌입니다. 큰 차가 무조건 편한 건 아닙니다. SUV로 칼치기 해보셨나요? 높은 무게중심 때문에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그 느낌. 빠른 속도에서 이 롤링은 실제 위험 요소입니다.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SUV는 세단 대비 전복사고 비율이 높습니다.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급격한 방향전환 시 전복 위험이 증가합니다. 자동차 마니아였다가 결혼 후 SUV로 갈아탄 분들 절반 이상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. 그 어쩔 수 없음이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. 세단 고집하는 분들은 논리가 확실합니다. 승차감, 핸들링, 무게중심. 이분들한테 SUV 얘기 꺼내면 진짜 큰일 납니다. 요즘 SUV 승차감이 예전 세단보다 못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. 에어 서스펜션, 어댑티브 댐프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SUV 승차감도 세단 수준에 근접했습니다. 세단의 가장 현실적인 약점, 바로 적재 공간입니다. 캠핑 가려면 트렁크 닫기가 미션이 됩니다. 이게 세단 유저들이 절대 말 안 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. 낮은 무게중심 덕분에 코너링이 좋다는 말, 맞습니다. 근데 일반 도로에서 그 차이를 체감할 상황이 얼마나 자주 오나요? 정체 구간에선 그냥 느낌입니다. 세단의 또 다른 불편함, 시야입니다. 앞에 SUV 한 대 끼면 전방 시야가 완전히 막힙니다. 도로 상황 파악이 늦어지는 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. SUV의 또 다른 현실, 연비입니다. 크고 무거운 차체는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합니다. 장거리 드라이브가 많다면 이 비용 차이가 1년이면 큽니다. 반면 세단은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한 차체 덕분에 동급 엔진 대비 연비가 좋은 편입니다. 특히 고속주행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차이가 체감됩니다. SUV의 주차 문제,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강조 안합니다.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, 좁은 주차 간격, 큰 차를 몰수록 주차 스트레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. 이 점에서는 세단이 확실히 우위입니다. 낮고 좁은 차체 덕분에 어떤 주차 환경에서도 유리합니다. 도심 생활자라면 이 차이가 매일 느껴집니다. SUV의 진짜 장점 중 하나, 탑승 높이입니다. 어르신, 어린 자녀, 몸이 불편한 동승자가 있다면 높은 탑승 높이가 훨씬 편합니다. 반대로 세단은 차고가 낮아 탑승 시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. 매번 이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에 부담이 쌓이고 고령자나 체형이 큰 분들에겐 꽤 불편한 일입니다. 진짜 오프로드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SUV는 논쟁 대상이 아닙니다. 4WD, 높은 지상고, 그 능력은 세단이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. 다만 실제로 오프로드를 가는 SUV 오너가 얼마나 될까요? 오프로드 모드까지 갖춘 SUV가 매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오갑니다. 이 아이러니, 많은 SUV 오너들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? 세단의 가장 큰 무기는 디자인입니다. 낮고 길고 유리한 실루엣은 어떤 SUV도 흉내내기 어렵습니다. 세단을 고집하는 분들이 감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요즘 SUV 디자인도 많이 발전했습니다. 쿠페형 SUV, 스포츠 SUV 등 투박한 이미지를 벗어던진 모델들이 늘고 있습니다. 이제 SUV가 무조건 아빠차라고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. 사람들이 차를 고를 때 성능이나 실용성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게 재미있습니다. 차를 통해 이미지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.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이 논쟁은 거의 종교전쟁 수준입니다. 서로의 차를 깎아내리는 댓글이 수백 개, 결국 아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. 왜 남의 차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요? 차 선택에서 가장 냉정하게 따져야 할 건 실제 소유 비용입니다. SUV는 취등록세, 보험료, 연료비 모두 세단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. 감성으로 고르기 전에 이 숫자를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. 중고차 시장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. 최근 SUV 중고 수요가 세단을 앞지르면서 세단의 잔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. 실용성에서만큼은 SUV가 압도적입니다. 자전거도 캠핑 장비도 반려견 이동장도 여유롭게 들어갑니다. 이 점 하나만으로 SUV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. 고속주행 안정성은 여전히 세단의 강점입니다. 낮은 무게중심과 공기저항이 적은 차체 덕분에 장거리 고속주행 시 피로감이 적고 직진 안정성이 뛰어납니다. 국내 신체 판매 통계를 보면 이미 SUV가 세단을 앞지른 지 오래입니다. 소비자들이 SUV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찾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단을 고집하는 분들의 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핸들링 피드백, 코너에서의 반응, 드레스핑 경험 자체에 가치를 두는 분들에겐 세단은 취미입니다. 전기차 시대에도 이 논쟁은 의미 있을까요? 배터리팩이 바닥에 깔리는 전기차 특성상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SUV의 단점 중 하나가 상쇄되고 있습니다. SUV도 세단도 싫다면 최근 크로스오버와 외건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. 두 극단 사이의 현실적인 타협점입니다. 어떤 차를 타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문제입니다. 아빠차 소리 듣기 싫어서 가족 불편을 감수하거나 틀딱 소리 듣기 싫어서 필요한 공간을 포기하는 건 본말 전도입니다. 어떤 차가 더 낫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. 가족이 많으면 SUV, 혼자 장거리를 즐기면 세단. 정답은 자동차 커뮤니티가 아닌 내 삶에 있습니다. 차를 살 때 이것만 체크해보세요. 주로 어디서 달리는지, 동승자가 몇 명인지, 짐을 얼마나 실는지, 예산은 얼마인지. 이 네 가지만 정직하게 답하면 SUV냐 세단이냐는 자연스럽게 결론납니다. 남들이 아빠차라고 하든 틀딱차라고 하든 그 평가가 내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거나 주차비를 내줄 일이 없습니다. 차는 내가 타는 것이고 내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SUV 오너는 가족과 실용성, 세단 오너는 주행 감성과 연비. 실제로 두 부류에게 왜 그 차를 선택했냐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논리가 명확한 선택들입니다. 진짜 나쁜 선택은 따로 있습니다. 가족이 넷인데 세단 고집하다 매번 집 문제로 싸우거나 혼자 사는데 연비 바쁜 대형 SUV 끌고 다니는 경우, 이건 감성도 실용도 아닌 그냥 고집입니다. 앞으로 이 논쟁은 점점 의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. 전동화가 가속화되면서 차체 형태보다 소프트웨어가 차 선택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결론입니다. SUV가 무조건 아빠차도 아니고 세단도 무조건 틀딱차도 아닙니다.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솔직하게 보고 내 삶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것, 그게 진짜 스마트한 소비입니다. 여러분은 어느 쪽 파인가요?
댓글로 내 차 자랑 마음껏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의견이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.